이게 뭐지? 부당이득 반환 35? 아니 이게 말도 영어! 이 사람들이 여보!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엇을 하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한경태라고 합니다. 1985년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선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5년 그 선배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빼앗으려고요. 등기후 편물을 뜯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62세, 퇴직한 지 2년째인 저는 익숙한 부동산 서류인 줄 알고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내용 증명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통보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발신인은 석윤 선배. 40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은인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 선미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선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재개발 아파트 2채? 이게 다 당신 명의라고요? 여보, 나한테 숨긴 재산이 있었어요.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숨긴 게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가 아니었어. 명의가 당신 이름인데 당신 거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985년 그 모든 게 시작된 그 해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했던 저는 당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친구들은 하나둘 사회로 나갔습니다. 그때 석윤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태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 명의로 부동산 좀 해줄 수 있겠니? 5년만 지나면 다시 찾아갈게. 당시 선배는 중견건설회사 임원이었지만 회사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횡령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재산을 급히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선배는 제게 그런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저는 선배를 믿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는 제 과외비를 대주셨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도와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강남 인근 상가 건물 하나와 재개발 예정 지역 아파트 2채가 제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5년만 지나면 선배님이 찾아간다고 했어. 그런데 40년이 지났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선배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만나면 경태야, 고맙다. 내가 잘 관리해주고 있지? 라며 격려만 해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 재산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세도 관리비도 임대 관리도 모두 제가 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선배님의 재산을 대신 지켜드리는 거라고 40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상가 건물이 70억 정도, 아파트 2채 합쳐서 30억 정도.
총 100억 정도 될 거야.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당신이 40년간 100억짜리 재산을 관리했다고요? 우리가 월세 살면서 애들 학비 대출 받으면서 당신은 100억을 남 앞으로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제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뭐하고 산 걸까? 40년을 남의 재산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은인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저 무료 관리인이었던 건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윤 선배 아들 석진 변호사였습니다. 경태 아저씨, 저 석진입니다. 아버지 대신 연락드립니다. 내용 증명 받으셨죠? 법적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하니 원만하게 합의하시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석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선배님과 직접 통화 좀. 아버지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명의만 빌려주신 거잖아요. 2주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40년간 당신이 낸 세금이랑 관리비가 얼마예요? 한 8억 정도 될 거야.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어. 그럼 임대 수익은요? 한 30억쯤. 그것도 다 관리 통장에 모아뒀어. 선배님 거니까. 선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착한 바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의리의 무게가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태의 작은 서재. 오래된 파일 박스들이 쌓여 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서재에 들어와 오래된 박스들을 꺼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재산세 납부 영수증, 관리비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노란 종이는 바래고 잉크는 번졌지만 모든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세만 2억 3천. 관리비 4억 8천. 수리비 1억 2천. 합치면 8억이 넘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40년의 무게가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미가 커피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미 밤새 이러고 계셨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40년간 낸 돈이야. 8억이 넘어. 선미가 영수증 더미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1990년대 종이 영수증부터 최근 전자 납부 확인서까지 한 장 한 장이 경태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네요. 40년 동안. 당연하지. 선배님 재산이니까 나중에 정산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선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아니라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또다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증명을 펼친 경태와 선미. 이번엔 석진 변호사 사무실 명의였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고. 부당이득 반환? 이게 무슨?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선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40년간 당신이 관리한 임대 수익 30억을 돌려달라고요. 경태모?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임대 수익 30억.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별도 통장에 모아뒀습니다. 선배님께 드리려고요. 하지만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자가 무단으로 임대하여 수취한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즉시 반환할 것을 청구함. 내가 무단으로 임대를 했다고? 40년간 선배님 허락받아서 다 한 건데. 허락받은 증거가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두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선배를 믿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 의리를 지킨다고 은인을 배신할 수 없다고 40년을 증거도 없이 살아온 내가 한심하다. 여보,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호사라도 만나봐야죠. 변호사를 선배님과 법정에서 싸우라고? 지금 선배님이 당신한테 뭘 하고 있는데요? 정신 차려요. 선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석윤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선배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세먼지 낀 하늘이 뿌옇게 흐렸습니다. 40년 전 그날도 이렇게 흐린 날이었습니다. 회상 1985년 봄. 대학가 근처 허름한 찻집. 경태야, 내가 내 명의로 좀 해둘 게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5년만 지나면 다시 찾아갈게. 선배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석윤, 너만 믿는다. 네가 아니면 안 돼. 그때 선배님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위기에 몰린 사람의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경태야, 나 종수야. 세무사 종수. 대학 동기인 종수였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내일 들었어. 선미가 나한테 전화했더라. 당장 사무실로 와. 내가 좀 봐줄게. 종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와. 증거 정리부터 하자. 40년치 영수증 다 있다며? 그게 무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공원 연못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기록, 그것이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종수 사무실 갈 거야. 영수증 전부 챙겨서. 선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싸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싸울 거야. 40년 의리를 지킨 내가 도둑 취급당할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종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년치 영수증 더미였습니다.
이게 다야? 1985년부터 2025년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있어. 종수는 영수증을 펼쳐놓고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메모를 하고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종수가 안경을 벗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태야, 너 진짜 대단하다. 4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세금 냈네. 재산세만 2억 3천. 관리비, 수리비 다 합치면 8억 2천만 원. 그게 많은 건가? 많고 말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야. 종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석진 변호사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30억. 이게 진짜 문제야.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내가 받은 임대료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선배님 허락받고 다 했는걸. 증거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문자 메시지라도? 없어. 다 말로만. 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태야, 냉정하게 말할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불리해. 명의는 내 거지만 실소유자가 석윤이라는 게 증명되면 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싸워야지. 하지만 법이 아니라 사실로 싸워야 해. 종수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좀 찾아봤어. 1985년 8월 석윤이 다니던 건설회사 부도 기사야.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부도 위기. 임원 횡령 의혹 조사 착수. 횡령 의혹. 응. 당시 석윤이 재무 담당 임원이었어. 회사 돈 30억이 증발했다는 거야. 검찰 조사까지 받았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배님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산을 내 명의로 옮긴 거야. 압류 피하려고. 법적으로는 재산 은닉이지. 그럼 선배님이 나를 이용한 건가?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회상 1985년 여름. 대학 졸업 후 6개월째 취업 실패한 경태의 원룸. 저는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취업은 계속 떨어지고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틀어박혀 이틀간 굶었습니다. 그때 석윤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경태야, 문 열어. 나 석윤이야. 선배님, 문을 열자 선배님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요. 선배님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이고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태야, 인생은 길어?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괜찮아져. 선배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야. 너는 착해. 그게 제일 큰 능력이야. 그날 선배님은 제게 50만 원을 건네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그리고 다시 시작해봐. 네가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그날 선배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선배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경태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명의로 부동산 좀 해줄 수 있겠니?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선배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렇게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하나, 아파트 2채. 당시 가치로 5억 정도였습니다. 5년만 지나면 내가 다시 찾아갈게. 그때까지만 내 명의로 해두자.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제가 잘 지킬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선배님의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했다. 40년간 성실하게 관리하고 세금 내고 임대료 모아두고 그게 내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선배님은 나를 그저 급한 불 끄는 도구로 쓴 건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미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집에 와요. 석진 변호사한테서 또 연락 왔어요. 무슨? 2주 안에 답 안 주면 소송 제기한대요. 빨리 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0년 의리의 무게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걸 증명해야 한다. 장면 저녁. 집 거실. 경태와 선미, 그리고 식탁 위 서류 더미. 여보, 나 싸울 거야. 끝까지. 어떻게? 종수가 도와준대. 증거 정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야. 선미가 경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요. 끝까지 가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단단한 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종수의 세무사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가 가득하다. 종수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모든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세무자료와 대조하고 법률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경태야, 이거 봐. 종수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엑셀 시트에 빼곡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내가 낸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총액이 8억 2천만 원. 그리고 내가 받은 임대 수익이 30억. 차액이 22억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아니, 오히려 유리해. 만약 명의신탁이 맞다면 석윤이 40년간 임대 수익을 가져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관리했잖아.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나 대여명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차이인데? 명의신탁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소유와 관리는 원소유자가 하는 거야. 하지만 너는 40년간 모든 걸 관리했어. 세금, 임대, 수리까지. 이건 실질적인 소유자가 너라는 뜻이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걸 하나 더 찾았어. 종수가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5년 8월 석윤의 회사 부도 당시 검찰 조사 기록이야. 당시 석윤은 횡령 혐의로 조사받았고 재산 은닉 의혹도 있었어. 그럼 선배님이 검찰 조사 피하려고 내 명의로 한 거였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 석윤이 내게 증여했을 가능성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명의만 내 걸로 해둔 거지.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믿어서 맡긴 게 아니라 급한 불 끄려고 이용한 거였다니. 종수야. 그럼 나는 뭐였던 거야? 40년간 내가 지킨 의리는? 경태야, 내 의리가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상대가 그 의리를 악용한 거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왔구나. 경태야, 소개할게. 김 변호사님이야. 부동산 전문. 안녕하세요, 경태 씨. 종수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종수 형이 제 대학 선배거든요. 선배 부탁은 못 거절하죠. 그리고 솔직히 이 사건 흥미롭습니다. 40년간의 의리와 배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단 상대방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명의신탁이니 소유권 반환. 둘째, 부당이득 30억 반환. 이 두 가지죠? 네, 우리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 또는 대여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둘째, 40년간 경태 씨가 실질적 관리자였음을 입증합니다. 셋째, 석윤 씨의 재산 은닉 의도를 폭로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합니다. 40년치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종수가 찾아낸 1985년 검찰 조사 기록.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종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찾았어. 1985년 당시 석윤이 경태한테 준 돈 50만 원. 그게 증여의 시작이었을 수 있어. 그때 선배님이 준 돈. 응. 그때 석윤은 내게 고맙다고 했잖아. 그리고 한 달 뒤 부동산을 내 명의로 했어. 이게 연결되면 석윤이 내게 도움받은 대가로 증여한 것일 수 있어.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스토리로 가죠. 1985년 경태는 석윤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석윤은 감사의 표시로 재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명의만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제 은인이셨는데 경태 씨, 지금 은인이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30억을 토해내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종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태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40년간 성실하게 지킨 게 죄가 되면 안 되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여보 변호사를 선임했어. 종수 선배 소개로.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소송까지 갈 것 같아. 석진 변호사가 물러서지 않을 거래.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석윤 씨는 아직도 연락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 아마 자식들한테 압박받고 있는 것 같아.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의리의 무게가 빗소리만큼이나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40년간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걸 법정에서라도 증명하겠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경태와 석윤이 웃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 날이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챕터 5. 가족사의 진실. 석진 변호사가 보낸 문자 한 통이 경태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태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 한정식 201호. 저는 선미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또 무슨 함정일지 몰라요. 아니야. 선배님이 직접 만나자고 하는 건 처음이야. 가봐야 해.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아니, 나 혼자 갈게. 40년 우정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르니까. 저녁 7시 한정식 집. 문을 열자 석윤 선배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앉아라, 경태야. 저는 선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이나 먹자.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석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태야. 미안하다. 선배님, 40년 전 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너를 이용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85년 나는 회사 부도로 난리였어. 횡령 혐의까지 받고 검찰 조사 대상이었지. 재산을 급히 숨겨야 했는데 믿을 사람이 내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하신 거였군요. 그래. 5년만 지나면 찾아가겠다고 했지. 하지만 너무 편했어. 네가 세금도 내주고 관리도 해주고 임대료도 모아주니까 나는 그냥 잊고 살았어. 석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 네가 정말 내 재산을 지켜주는구나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됐어. 네가 내 부하인 것처럼. 선배님, 저는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셨으니까요. 나는 은인이 아니야, 경태야. 나는 너를 이용한 비겁한 인간이야. 석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알았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걸. 석진이가 법률 검토하고 명의신탁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했지. 나는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럼 왜 소송을 하신 겁니까? 석진이가 압박했어. 아버지, 그게 우리 돈이에요. 왜 남한테 100억을 퍼주세요? 그렇게 매일 들으니까 나도 흔들렸어. 혹시 네가 내 재산을 가로챈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40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30억 전부 통장에 모아뒀습니다. 선배님 드리려고요. 안다. 종수한테 들었어.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석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경태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가족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 네가 내 재산을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증여한 거라는 걸 자식들한테 말하지 못했어. 증여. 그래. 1985년 너는 내 생명을 구했어. 내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네가 막았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도움받았으니까요. 선배님이 저를 살리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살렸지. 그래서 나는 그때 결심했어. 이 재산을 너한테 주기로. 하지만 세금 문제가 있었어.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명의만 내 거로 해두고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40년이 지났군요. 그래, 40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태야, 나는 이제 법정에 못 서겠어.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워. 그래서 석진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할 거야. 선배님, 그 재산 내 거야. 40년간 네가 지켰으니까.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 거야. 내가 증여한 거고 너는 그걸 성실하게 관리한 거야. 하지만 석진 변호사님이 내가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석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리 40년 우정 나쁘게만 기억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말 아꼈어. 비록 표현은 서툴렀지만 선배님, 저도 선배님을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좀 위안이 되네. 석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태야. 1985년에 내가 내게 준 카세트 테이프 있지. 거기에 내 육성으로 녹음한 게 있어. 이 재산은 경태 내 거다라고. 혹시 필요하면 그거 증거로 써라. 카세트 테이프. 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봐. 석윤이 나갔습니다. 저는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배님의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우정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저를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 저를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법적 다툼이 시작됐고 가족들은 분열됐고 40년 우정은 금이 갔습니다. 경태가 창고를 뒤진다. 여보, 뭘 찾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1985년 선배님이 준. 창고 구석에서 낡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라벨에 석윤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태에게 1985년 8월 15일 챕터 U 최악의 순간. 다음 날 오전 종수의 사무실. 카세트 플레이어 앞에 모인 경태, 선미, 종수, 김 변호사.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40년 전 석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태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985년 8월 나는 내 명의로 재산을 넘겼어. 상가 건물 하나, 아파트 2채. 이유는 회사 부도 때문이야.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재산 압류 위험도 있어서. 하지만 경태야, 이건 명의만 빌린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증여야. 네가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네가 막았잖아. 그게 고마워서. 경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증여세도 엄청날 거고. 그래서 일단 명의만 내 걸로 해두고 5년 뒤에 천천히 정리하려고 해. 하지만 만약 내가 5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내 거야. 알겠지? 경태야, 너는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야. 이 재산 잘 지켜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내 자식들이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너한테 시비 걸면 이 테이프를 틀어줘. 내 육성으로 말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 거야. 경태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지지.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침묵. 선미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선배님이 이렇게까지.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석윤 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법정에 제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윤 선배는 어제 소송 취하하겠다고 했잖아.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때 경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진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경태 아저씨, 저 석진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네. 선배님이. 어젯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은 없고 의사가 위험하다고 하네요.
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죄송하지만 면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선배님이 쓰러지셨대. 뇌출혈. 오후.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경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석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진의 동생들, 그리고 석윤의 부인. 석진아. 석진이 경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석진 아저씨, 지금은 가족들만. 나도 선배님을 보고 싶어서. 석진의 동생 성미가 나섰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아버지 재산 문제로 소송 중이잖아요. 지금은 좀.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배님이. 석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아저씨를 믿지 않습니다. 40년간 아버지 재산 100억을 관리하면서 한 번도 저희한테 알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선배님이 그렇게 하라고.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경태는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1985년 선배님이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석진이 테이프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들어보세요. 선배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제게 증여하신 거라고. 석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언제 찾은 겁니까? 어제 선배님이 알려주셨어요. 석진이 동생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일까? 일단 들어봐야 알겠지.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장남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라니? 그럼 아버지가 의사 수술 안 하시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결정해 주세요. 석윤의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 경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의 슬픔 속에 자신이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면회도 못하지만 그냥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미였습니다. 여보, 아직 병원이에요? 선배님 수술 중이야. 그런데 여보, 큰일 났어요. 석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무슨 공문? 소송 제기했대요.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법원 날짜도 잡혔어요. 경태는 멍해졌습니다. 어제 선배님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석윤 씨가 쓰러지시기 전에 이미 석진 변호사가 제출한 것 같아요. 여보, 빨리 집에 와요. 김 변호사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40년 우정이 법정 싸움으로 끝나는 건가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석진 가족들이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식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석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경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의리의 무게가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챕터 7. 법정의 진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석유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석진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으로, 김 변호사가 피고 경태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선미와 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는 석진의 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명의신탁 사안입니다. 1985년 석윤이 경태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소유자는 석윤입니다. 40년간 경태는 명의자로서 관리만 해왔을 뿐이며 이제 소유권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장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판사님,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40년간 경태는 모든 세금과 관리비를 부담했고 임대료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경태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증여 계약서가 없습니다. 단지 명의만 경태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1985년 석윤이 직접 녹음한 육성입니다. 증여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하십시오. 법정에 40년 전 석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명의만 빌린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증여야.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테이프가 끝나자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석윤의 증여 의사가 명확합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석진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석윤은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이 녹음이 진짜인지 어떤 상황에서 녹음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성 감정을 의뢰하시죠. 석윤의 육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 목소리가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성미가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계속 싸워야지. 아니야. 이건 아버지 뜻이야.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원고 측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의 소취하를 인정합니다. 패정. 석진아, 아저씨 죄송합니다.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저씨를 정말 아끼셨던 거네요. 석진아,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은인이야. 오해하지 마. 저는 아저씨를 도둑 취급했잖아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석진아,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는 40년간 그걸 믿었어. 지금도 믿고 있어. 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재산 절반을 저희한테 주세요. 뭐? 뜻은 증여였지만 저희 가족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100억 전부를 아저씨가 가지시는 건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경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50억은 너희 가족이 가져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나한테 연락해줘. 내가 병문안 갈 수 있게.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40년 의리의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여보 50억을 줘버렸어요. 법적으론 우리가 100억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여보, 나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50억이면 충분해. 우리 노후 보내고 애들 도와주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 이상은 필요 없어. 선미가 경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착한 바보. 그래. 나는 바보야. 40년간 바보처럼 살았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 의리는 값어치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새 아파트 거실. 저희는 50억 중 일부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 30평짜리 새 아파트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가진 겁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조성된 공원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여보 석윤 씨 소식 들었어요? 응. 석진이한테 어제 연락 왔어. 선배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대. 정말요? 그럼 병문안 가실 거예요? 아니, 안 갈 거야. 선미가 놀란 표정으로 경태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석진 씨가 연락 달라고 했잖아요. 여보, 나는 이제 선배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40년은 충분했어. 하지만 선배님과 나는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시 만나면 또 복잡해질 것 같거든.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40년간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저를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툴렀을 뿐입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서툼이 40년간의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착했습니다. 아니, 어리석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회상 법정에서 석진과 악수하던 장면. 의리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의리도 우정도 신뢰도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오해와 배신으로 변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아저씨를 보고 싶어 하세요. 석진아,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쉬세요라고. 아저씨? 나는 이제 선배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40년은 충분했어.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도 고마웠어, 석진아. 내가 법정에서 소송 취하해 준 것 잊지 않을게. 건강하세요, 아저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석진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선배님한테 안 가겠다고 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응. 40년간 당신이 지켜온 의리. 그거 충분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경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40년간 참고 기다려줘서. 뭘요? 당신 성격 알면서 결혼했는걸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 40년 전 제 이름이 적힌 그 등기부등본. 이제 이 서류는 진짜 제 것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지만 이 종이가 의미하는 건 100억의 재산이 아닙니다. 40년간 제가 지켜온 의리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리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겁니다. 부동산이에요. 결정하셨어요? 네,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 한 채 매도할게요. 부동산 그럼 한 7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절반은 석윤 씨 가족에게 보낼 겁니다. 계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왜요? 법적으로 전부 경태 씨 거잖아요. 의리에도 선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가질 건 가지고 나눌 건 나눠야죠. 부동산 중개인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경태가 송금 버튼을 누른다. 35억. 석진의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이게 뭡니까? 35억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아버지 몫이야. 40년간 내가 지켜준 것에 대한 대가. 받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건강해라. 경태와 선미가 석양을 바라본다. 여보, 후회 안 해요? 35억이나 보냈는데. 안 해. 오히려 속이 시원해. 왜요? 40년간의 빚을 갚은 기분이야. 선배님한테 받은 은혜 이제 다 갚았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선미가 경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요? 여행이나 다닐까. 40년간 참고 살았잖아. 좋아요. 제주도부터 갈까요? 그래.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의리의 무게를 내려놓은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의리는 빚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리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가 희생인지,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용인지, 저는 40년 만에 배웠습니다. 의리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